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있나는데 오이씨 없어. 없어. 미안. 내가 이거 데려줘야 되는데 지금 바빠. 언제 오는데? 네, 이번 주에는 가려나? 빨라면 좀 오겠지. 자, 본인 수사 시작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김민수 검사예요. 네,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은행 등에서는 주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보이스피싱범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한 KBS 시사기획장 윤보미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피해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액이라고요? 어느 정도나 되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네.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해액이 이렇게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2017년부터는 계속해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지난해에는 또 이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7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찰이 별도로 사이버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액을 포함하면 피해액이 7,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발생 건수도 한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3만 1천여 건이 발생했는데 메신저 피싱까지 더하면 4만 4천여 건이었고요. 하루 평균 121건 발생한 건데 12분마다 한 명씩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게 전달된 건수가 아니라 피해 건수라는 거죠? 이제 피해 신고를 한 건수입니다. 아, 신고 네. 건수. 맞습니다. 자, 뭐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예전에 기억할 때 여기 검찰청입니다라는 식으로 전화한다라고 해서 많이들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죠? 저희가 금감원에서 공개한 보이스피싱 이제 실제 피해 녹취를 모두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한 5월 말 기준으로 500여 개 파일이 됐거든요. 그들로 풀어보니까 총 120만 자 분량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검찰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그리고 대출 빙자형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네. 먼저 기관 사칭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본인이었습니다. 이제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서 뭐 본인 맞으십니까? 뭐 본인 계좌가 도용당했습니다 하면서 본인을 유독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조사, 피해자, 명의처럼 공소장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지 대화 맥락 분석도 해봤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이도현 수사관입니다. 네. 지금 본인 앞으로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조사자 신씨 명의 통장이 이제 불법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돼서 피해자들이 지금 수십 명이다. 근데 지금 협조 안 하면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금감원, 검찰, 경찰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서 비밀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 뭐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가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건네줘라.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검수해서 이게 당신이 그냥 이용된 건지 아니면 범죄자인지 구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관 사칭형이고 아까 대출 빙자형? 네. 그러면 돈 빌려주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오나 보죠? 네, 먼저 이제 기관 사칭형이 본인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 대출 사기형은 고객님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네, 고객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대출, 상환, 자금, 납부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회사 직원들을 사칭해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도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 기존에 대출이 있으셔도 추가 자금이나 저금리로 대환자금 가능하신데요. 저희는 이번에 승계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로운 거 없으세요? 정부 지원 상품이고요. 대환 대출이에요, 고객님.
네, 피해자가 이런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은행을 사칭한 사람이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약정을 위반했고 금융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을 빨리 상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서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와서 직접 현금을 사람들에게 받아갑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을 관련 그 영업을 하는 곳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정말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겠지만 무조건 사기다라는 생각을 꼭 먼저 해주시고 중도 상환이 어떤 위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금융기관과 나 사이에 어떤 일정한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뭐 위약금을 낸다든가 민사적인 책임을 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형사처벌로 될 만한 금융법 위반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없고요. 자, 뭐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경찰에서 수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신고 건수 그렇게 많잖아요. 실제로 적발하는 건수도 많습니까? 아마 보이스피싱범들 잡았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직의 상선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함께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범이 약 3만 9천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조직 윗선은 2.1%에 불과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인출책, 전달책 같은 하부 조직원이고 또 아니면 계좌를 빌려준 계좌 명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단 조직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인데 뭐 단기 아르바이트다,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다 해서 채용 공고에 속아서 가담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잡히고 이제 중국에 있는 조직 윗선들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윗선들은 잡히지 않는다. 저희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던 뉴스예요. 네. 중국에 있는 윗선은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이 가서 못 잡아서 못 잡는 건가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 경찰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현지에서 결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정보를 넘겨줘도 이제 막상 단속을 하러 가면은 이미 콜센터로 옮긴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네. 그래도 경찰에서도 이번에는 총책을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특별 자수기간인데요. 네.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인데 이때 모은 정보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조직 검거에 반드시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입장도 준비했습니다. 범죄 구조가 이 소수의 총책들이 엄청난 다수의 이제 그 국민들한테 이거를 무작위로 뿌리기 때문에 요 개별적으로 쫓는 식으로 가가지고는 사실은 근절이 어렵습니다. 경찰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총책을 검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조직원이 많이 분포하는 외국에는 경찰관을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파견을 해서 제 송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올해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전화 여러 번 와서 좀 황당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채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모르는 번호로 오면 사실 무조건 의심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인터넷 전화라고 해서 070 번호나 아니면은 이제 해외 전화로 오면 의심하면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다 02, 뭐 043 이렇게 지역 번호랑 010으로 바꿔서 옵니다. 핸드폰 번호로도 와요? 네, 그게 이제 변작 중계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번호를 바꿔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호라도 반드시 의심을 하고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수사기관이었을지라도 한번 뭐 끊는다고 해서 절대 불이익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끊으셔야 하고 또 요즘에는 메신저나 문자로 이상한 링크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네. 그것도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대출 같은 거 혹시 받고 싶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되면은 반드시 기관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서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자기 핸드폰 말고 옆 사람 휴대전화 그리고 아니면 안전한 전화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한번 누르면은 그게 악성 코드가 깔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가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안전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 이게 쉽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주의점 전해드린 점 꼭 좀 어르신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실태 취재한 윤보미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